예, 부동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집값 잡기에 대한 의지, 또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청와대 참모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먼저 집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부동산 값을 잡겠다, 이 의지는 정말 강력해 보이는데요. SNS에는 이런 강한 표현까지 올렸습니다. 돈이 마귀라더니 마귀에게 양심마저 빼앗겼냐, 내란조차 극복을 했는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표현이 거친 만큼 의지도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짜로 꼭 잡아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태도조차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공식적인 어떤 브리핑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SNS를 통해서 개인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벌써 수십 년 된 문제죠. 그만큼 이해관계도 많고 수많은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언론에서 흔들거나 혹은 국민 여론에서 또 이것에 대해서 이 비판적 여론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때마다 또 후퇴를 하거나 또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쓰거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아실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간다면 다음 세대는 집이라는 건 아예 살 수조차 없는 아예 그냥 꿈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국적이라는 거를 사실은 언론도 알고 지식인들도 알고 정치인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뭔가 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다거나 국민 비판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실제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거나 그냥 은근슬쩍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단호하게 이제 표명함으로 인해서 이 정책의 후퇴는 없다.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시장에 이제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이냐. 저는 오늘도 약간 긍정적인 기사가 보도되는 걸 봤는데 이제 지금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 보도였는데 네. 앞으로도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들이 쭉 나와서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또 집값이 좀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은 절대 후퇴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보유세까지 실제로 정부에서 확 꺼내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뒤에 또 준비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도 대통령이 진짜 뭔가 하려고 하네? 약간 지지를 좀 몰아주는 흐름도 일각에서는 또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좀 해소가 돼야 될 정말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다주택 참모들이 아마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들으신 대로 대통령이 답변을 하긴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다주택 참모들에게 그걸 좀 해소했으면 하는 지시를 직접적으로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는 그걸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누구에게 팔라고 해서 팔면 그건 정책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팔아야겠다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더 센 경고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 저건 상식적인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집보다 집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몇 달, 한 1년 정도 장관 같은 거 1년 더 하는 것보다 집값이 15, 20억 오른다라고 하는데 저 같아도 당연히 집을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집을 버리고 집을 택하는. 그렇죠. 예. 이해운 후보자도 끝까지 집 포기한다는 말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 내란도 극복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돌이켜보면은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때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해서 그렇게 집값이 폭등하는 거를 내버려 뒀었습니까? 예.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작년 6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도 특히 강남 집값 같은 경우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말보다는 결과를 통해 가지고 제발 우리나라 집값이 안정되고 좀 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근데 뭐 대통령은 저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국민들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53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1명 정도 있더라고요. 많이 얼굴을 아실 것 같아요. 강유정 대변인이나 봉욱 민정수석도 있고 문진영 사회수석도 다주택자에 포함이 되는데요. 김진욱 특보님. 물론 다 문제되는 다주택자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 각각 사연이 다 있겠죠. 근데 대통령도 저렇게 얘기를 했고 정책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그래도 누군가는 대표적으로 정리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5월 9일이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것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지 본인 스스로 판단해라라는 것이 지금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좀 보고 예.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는 것은 지금 고위공직을 맡고 있든 아니면 지금 그 일반 국민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이 상황에 맞게 현명한 처신을 해야 될 것인데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의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 또한 그 본인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따끔하게 지금 지켜보실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들을 할 건지 5월 9일까지 아직 한 석 달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상황들이 변화가 올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해명도 저희가 소개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다주택자 참모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투기와는 거리가 먼 게 대부분이다. 본인이 사는 집 외에는 부모 또는 자식이 살고 있는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군들 간의 신경전이 거센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3표 레미콘 부지 개발을 놓고 오늘 맞부딪혔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정원호 구청장님이 2015년도에 그 폐쇄 감리 사태가 있고 6년 동안 줄곧 이 사람들 나가라. 공원 만들게 수천 명, 수만 명 서명을 받아. 결국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사전협상을 시작해서 2년 만에 나갔잖아요. 일머리가 있는 시장과 구청장이었다면 제가 21년도, 22년도에 했던 일을 15년, 16년에 했으면 더 빨리 진척됐겠죠. 저 3표 레미콘 개발 부지가 성수동에 있다 보니까 서로 뭐 시장 때 내가 한 거다, 구청장 때 내가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오세훈 시장은 일머리가 있는 시장이었으면은 이제 과거에 끝났을 거다. 전임 시장, 민주당 때 시장을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성수동은 내 덕이고 집값은 정부 탓이냐, 이중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뭐 둘 다 후보군인데요. 이 3표 부지 놓고 맞부딪힌 거 어떻게 보셨나요? 왜냐하면 이제 성수동 하면 굉장히 뜨는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수동이 뜬 배경은 일단 서울의 숲이 있습니다. 예. 근데 서울의 숲이 그게 옛날에 이명박 이 시장 시절에 그 지역을 아파트를 짓지 않고 사실 숲으로 조성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상당히 결정적이었고, 그다음 서울 시내에 준공업 지역이 많습니다. 좀 구로라든지 성수라든지 이런데 옛날에는 외곽 지역이었어요. 예. 서울이 확장되기 전에는. 근데 그 지역을 사실 창업센터로 많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특히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기 가면 3표 레미콘 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지는 현대제철 소유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 거는 3표 레미콘 부지인데 원래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거기에다가 75층짜리 대규모 빌딩을 짓고 현대 본사를 그쪽으로 옮겨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 들어서면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내에 35층 이상 집을 못 짓겠어요. 그러면서 그 계획이 다 이제 캔슬이 됩니다. 취소가 돼요. 예. 그러면서 당시에 현대자동차가 바로 이제 아시겠지만 저쪽 시내 한전 부지를 갖다가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그때 사실은 이게 그 계획이 됐으면
지금 아마 이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하듯이 성수동은 굉장히 아마 발전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그 지역을 아마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개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의 개발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산업과 연계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 통해서 서울 시내도 어떤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겠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종묘 앞에 세운상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무조건 지금 뭐 외곽 지역에 많이 늘리긴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짓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즉 주택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다뤄낼 것인지 아마 이 문제가 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2위로 부동산 문제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댓글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은요. 가정교육이 진짜 중요한 교육이다. 이부진 사장의 아들 얘기이신 것 같네요. 구준엽의 순애보는 아무도 못 따라갈 듯. 네, 아내를 떠나보낸 구준엽 씨에 대한 댓글이셨습니다. 치즈는 아무 잘못 없다. 많이 먹는 게 문제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치즈 사랑에 대한 댓글이셨고요. 다음 댓글은 집토끼, 산토끼 다 내쫓는 격이다.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까우신 반응이셨습니다.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여도 야도 품위와 품격은 바닥에. 그러네요. 오늘 여당, 야당 소식이 모두 좀 안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의 2위까지 모두 확인해봤고요.